혹시 뉴스 헤드라인의 주의, 이즘을 보며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이해가 힘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잘 알지 못해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개념을 몰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안광복 작가님의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입니다. 정석 100선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 이 책은 총 5개의 틀을 잡아 32개의 이즘을 설명합니다. 먼저 계몽주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8세기 희곡 피가로의 결혼, 주인공인 하인 피가로는 주인인 백작에게 위와 같이 말합니다. 과학혁명, 항해술, 인쇄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높은 분께 무조건 복종하지 않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로운 생각이 모이면 세상이 올곧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믿은 칸트는 위와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과학을 통해 고분고분치 않게 된 시민들은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성을 가장 앞자리에 놓은 혁명가들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객관적이고 현명한 부분만 있을까요?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밝힌 18세기 빛의 세기는 과학과 인권이 꽃피었던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골상학과 동물 자기석 같은 온갖 괴상한 학문들이 스스로를 과학이라며 말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정신이 깨인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남과 다르다는 사실을 앞세우려 합니다. 이는 곧 유럽인들이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철학 물음으로 작가는 과학적 관리가 바람직한지 묻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뿐만 아닌 동네 식당도 과학적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치로 계산하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이의 감정과 정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에 나와 있다시피 식물은 예민합니다. 특히 사계절인 우리나라 기후의 경우 식품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노하우가 있는 요리사들은 이에 맞춰 양을 조절할 수 있지만 표준량이 있는 프랜차이즈의 요리들은 맛이 달라질 겁니다. 기업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일같이 오는 식품의 품질을 조사하고 이에 맞춘 레시피를 전달해 과학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몽주의와 반대되는 개념 혹시 떠오르시나요? 저는 낭만주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 중 로테를 만난 베르테르는 첫눈에 반하지만 약혼자가 있는 그녀를 잊기 위해 마을을 떠났다가 잊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감정에 잘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약혼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베르테르는 발끈합니다.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베르테르는 자살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베르테르를 중2병이라고 보기도 하고 낭만주의자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과학은 합리적이지 않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고 언급한 거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을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처형한 프랑스 혁명, 하루 16시간 노동한 산업혁명은 정말 세상의 빛이었을까요? 저는 지식인 노동자의 입장에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낭만주의가 나왔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낭만주의자들은 논리로 풀어내지 못할 신비와 감정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풍부한 감성을 가진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같지만 이 역시도 단점은 있습니다. 민족에게는 각각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있죠. 낭만주의는 하나의 이상만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맞서려 하기 때문에 이는 민족주의와 맥이 닿습니다. 또 격한 감정과 열정은 있지만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는, 반항은 있지만 대안은 없는 낭만주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작가는 불같은 사랑을 나누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파멸을 맞았는데 이가 가슴을 잡아 끄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저는 정호승 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요 라는 말을 여기에 대답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불같이 남들이 시도해보지도 못할 만큼 열정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을 잡아 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상에 많이 좌지우지 당합니다. 아마 각각의 바람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희망이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사상에는 모순과 잘못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상이 굳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거두고 좋은 점을 찾아 합친다면 자신이 목표하는 가치관에 맞는 사상을 찾거나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사상으로 마음속의 믿음을 확고히 한다면 각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읽을 분들이 사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상의 지도를 그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